안녕하세요. 홍수장입니다. 10월 21일 금요일 주간 마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보시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이번 주는 그 키워드가 이렇게 정리가 좀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그 중에서 이제 뭐 네온시티 뭐 관련된 게 있는데 얘는 일단 좀 이렇게 정리하시고 관망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사우디 왕자가 여기죠. 방안을 시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뭐 서울시에서 이제 경제인단 꾸려서 다시 한번 사우디로 방문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주가 상승은 이 라인을 넘지를 못합니다. 매도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라고 보고 이제 그 네옴시티가 물론 뭐 다음 주에 다시 뭐 이게 세력주니까는 갈 수는 있지만은 네옴시티가 하루 이틀 뭐 해서 이제 진행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긴 호흡을 가지고 완벽한 그 찬스가 올 때까지는 좀 관망을 좀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유신 같은 경우를 봐도 완전히 좀 이렇게 내려온 모습이기 때문에 이 내려와서 좀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자리 잡을 때까지 좀 보고 그다음에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어제 말씀드렸죠. 충당금으로 인해서 먼저 선반영하고 선수 치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 원전이 지금 정부 정책으로 다시 한번 좀 얘기하면서 혹시라도 다음 주에 이제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정부 정책 관련해 가지고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 신라젠 게임 이런 것 좀 보고 있고 그다음에 공매도가 과연 증안펀드랑 같이 해서 10월 달에 나올 수 있을런지 잘 모르겠어요. 정부가 지금 얘기는 지금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만지작거리면서 타이밍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어느 기업 하나 진짜 굳어나가지고 지금 망가지길 원하는 건지 충분히 빨리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타이밍을 좀 보고 있다. 그래서 증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때 그때 짠 나타나서 우리가 도와줄게 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지지율도 안 좋은데 이 조치까지도 이제 안 하면은 안 해도 압박을 받고 있고 조치를 잘못을 해도 압박을 받기 때문에 중요하게 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 증안펀드 관련해서 종목별로 이제 그 다 들어가지는 못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어떤 섹터를 잡아가지고 잡아 들어갈 텐데 거기에 이러한 종목들이 하나 정부 정책이니까는 꼽사리 껴서 좀 이렇게 탄력을 좀 받아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. 어떤 분위기가 가장 중요하니까 거기까지만 좀 보고 나서 벌써 이제 10월 후반으로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. 여기를 FOMC 미국 중간선거 그다음에 이제 물가지수까지 발표를 하면은 진짜 그 12월 말까지 마지막까지 패를 보려고 하진 않을 거예요. 여기까지만 보면은 시장 분위기가 이게 선반영해서 가능하면은 반등을 할 거고 아직까지도 뭐가 크게 남았네 폭탄이 남았다가 하면은 미진할 겁니다. 그러면 진짜 준비를 해야죠. 다 이제 시장을 떠날 준비. 오늘 그 시장을 지금 제가 보면서 이 코스피죠. 코스피를 지금 보면서 이 반등이 굉장히 약하다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고 물론 어제까지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. 이 21선이 계속 내려오면은 이 캔들하고 이제 맞닥뜨리는 자리가 오면은 가까워져서 이제 이런 반등을 노리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도대체가 이 환율이 잡히지가 않습니다. 뭐 우리나라 문제일 수도 있고 유럽 문제일 수도 있고 일본 문제일 수도 있는데 오늘은 일본 문제가 굉장히 강했죠.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오늘 그 뉴스가 있는 몇몇 종목들 빼고는 다들 이제 조심하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좀 됐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좀 안타깝다. 과연 이게 언제 잡힐 것인가. 그래서 다음 주는 좀 이렇게 이 부분 1180에서 레버리지를 한번 준비를 한번 해보고 이 전전적까지도 잘못하면은 준비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까지도 지금 가지고 있어요. 종목으로 이 시장을 대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이 요즘에는 어떤 실적이 좋아서 가는 것도 있지만은 그런 것보다도 이 공매도나 아니면 지수를 맞추기 위해서 어떤 종목이 오르고 어떤 종목이 내리고 하는 게 뭐 대중이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
내 계좌를 좀 복구하는 데는 이 레버리지를 이용을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인버스 이용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하락 베팅 하기보다는 아마 좀 자리를 잡아가서 상방으로 다시 반등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요 두 종목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시장을 지금 잠깐 보면은 환율이 지금 1440원을 넘겨서 굉장히 좀 무서운데 이런 것도 좀 있지만은 이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현재 지금 PBR이 0.8입니다. 0.86. 대형주 중심의 코스피 200을 보면은 0.83이고 그래서 뭐 저평가 해서 남들 말하는 거는 뭐 알겠는데 일단은 수치가 이러니까 여기서는 좀 이렇게 한번 매매를 좀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구간이라서 지금 반등 구간을 좀 보는 거고 그리고 시장의 어떤 자금 흐름을 좀 잠깐 봐도 많은 부분들이 떠났어요. 그러니까는 고객 예탁금을 좀 보면은 48조대로 지금 내려왔거든요.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분들 빼고 단기로 나갈 사람들은 이미 이제 집에 갔다는 거예요.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시장을 떠나고 그리고 신용 융자를 좀 보면은 이번 주에 15조 원을 15조 9천억 원이죠. 그때까지도 좀 보여줬던 게 오늘 잠깐 좀 올라오긴 했지만은 다음 주에는 신용 융자도 이제 15조 원대로 내려온다는 거죠.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 그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좀 갖춰져 있는데 굉장히 그런 어떤 정치적인 외부 변수 때문에 눈치를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장세입니다. 그래서 다음 주 전략은 물론 단타로 이제 종목들은 접근할 건 접근을 하겠지만은 그래도 계좌를 좀 이렇게 플러스로 잡을 수 있는 거는 이러한 인버스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인버스. 그래서 그렇게까지 보고 그리고 킹달러 관련해 가지고 이제 환율이 좀 좋으니까는 수혜받는 종목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언론에서도 이제 계속 얘기하죠. 이제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좀 있고 그리고 삼바하고 이제 셀트를 이제 보는데 이제 해외에서 이제 매출이 발생하는 그런 종목들 얘네들은 이제 그 대부분 매출이 해외에서 이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크래프톤은 언제는 환율 수혜주라고 얘기하고 언제는 또 이제 그 실적이 안 좋다고 해서 이제 공매도로 이제 같이 끌어내리고 하기는 하지만은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환율하고 그 다음에 아마 그 신작 얘기가 나올 겁니다. 그래서 크래프톤을 굉장히 중요하게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현대로템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2차전지는 사실 이제 그 실적 발표하면서 거의 이제 그 정고점 근처까지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재료 소멸이라고 보고 잘 나가기는 하지만은 올라왔으면은 이익 실현을 하고 챙기고 지켜보자 라고 계속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. 여기까지 보고 나머지 종목 원전 종목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. 오늘 제가 시장이 굉장히 좀 약하다고 느낀 게 뭐였냐면은 사실 이거죠. 푸른저축은행, SCI 평가정보, 고려신용정보 이 환율이 오르면은 그죠? 환율이 오르면은 환율 수혜주라고 해가지고 이 시세를 내준 종목들이 있었어요. 근데 얘네들이 오늘조차 얘네들도 시세를 내주지 않고 어느 정도 자금을 정리하는 모습을 봤다.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기에 그 동참하는 세력일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 개인 물량이겠죠. 개인 물량. 금요일이고 하니까는 시장도 안 좋고 해서 일단은 현금 챙기자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진 것을 보면서 굉장히 개별주도 쉽지 않구나. 그죠? 이 정도에서 방어한 거 보면은 SCI 평가 정보는 아직까지도 좀 이렇게 관리를 좀 해주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슈마시스 경영권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뭐가 될 것처럼 얘기하면서 언론 떠들고 고점에서 터는 모습입니다. 지금 그렇게밖에 판단을 해주시는 게 맞아요. 여러 가지 그런 그 얘기가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야 개미 털고 간다 갈 수 있죠. 근데 딱 보면은 그런 위치에 와 있잖아요. 조심하는 수밖에 없죠. 그리고 YTN 얘도
많이 해서 이미 해먹은 종목인데 다시 한번 이게 뭐 국감에서 경영권을 넘기네, IMBC도 마찬가지고 그런 종목들은 오전에만 딱 오전에만 하시고 나서 이제 지켜보시기를 권해드려요. 지금 세력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조심하면서 접근을 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만 드리고, 그 다음에 오늘 종목은 G2파워 한 종목만 했습니다. 오전에 G2파워 갭 너무 많이 뜨면은 접근 안 하고 이제 수익 내고 매도하고 나가겠다라고 이제 봤는데, 한신기계도 같이 보고 있는데 얘는 아예 반등이 없어서 그렇게 마감을 했고, G2파워가 어제 말씀을 드릴 때 이제 만원대에 굉장히 좀 많은 물량이 좀 있으니까는 여기는 조심하라 말씀드렸고, 오늘 혹시라도 이제 10% 이상 뜨면은 부담스러우니까 그런 자리는 접근을 안 하는데, 아침 또 이제 이런 약한 시장 안에서도 한 요 정도만 볼게요. 1분봉으로 봤을 때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이런 자리를 이탈을 해 주는지 안 하는지, 그래서 이탈을 안 하면은 여기 손절 라인 잡고 한번 접근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올라가면은 수익을 좀 보고, 그러고 나서 좀 지켜봤다가 잘하시는 분들은 이런 구간도 접근을 해서 수익을 해요. 근데 뭐 1%, 2% 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이제 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좀 지켜봤다가 그 다음에 하는 건 뭐냐면은 한 10시 30분까지 지켜봅니다. 10시 30분. 중국 시장 개장하는 거 전후로 해서 요런 라인을 얘가 지켜주는지, 그죠? 이렇게 지켜주는지. 근데 뭐 한 10분, 20분 봤는데도 불구하고 요 정도밖에 그 반등을 안 주는 거예요. 그러면은 이제 안 하는 겁니다. 거래량도 없고 세력 다 이제 짐 싸가지고 이제 퇴근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식으로 요즘에는 많이 보고 있어요. 이게 뭐 정답은 아닌데 대부분의 요즘 종목들 오전에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런 식으로 잡고 있습니다. 5% 이하에서 2, 3% 갭 상승하는 종목이 그 라인을 이탈하지 않았으면은 거기를 손절가로 잡고 해서 올라가면은 손절 이익을 보고,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을 보는데 중국 시장 개장하는 시간까지 지켜보고 난 다음에 요런 라인 전후로 해서 얘가 지켜주는지, 그래서 올라가서 반등하면은 무조건 매도합니다. 무조건. 근데 요때 못 팔 수도 있으니까는 그 보고 있다. 근데 만약에 여기를 건드려 가지고 이탈을 하면은 그냥 뭐 미련 없이 매도하고 나가는 그런 그 단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. G2 파워. 아직은 여기 만원까지 한번 갈 수 있는 여력이 좀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정부 쪽에서 이제 뉴스가 한번 더 나오거나 그러면은 충분히 다시 한번 상승할 수는 있다. 그렇게 보고 있고, 그 다음에 한신기계. 한신기계는 오늘 반등 없이 이렇게 조정을 받았습니다. G2 파워만 움직이고 한신기계하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움직이지 않았다. 근데 조정받을 때 한 4%이 정도 요 라인에서 지지받았고, 거래량도 없기 때문에 월요일 날은 얘가 여기만 이탈을 안 하면 요 라인, 그죠? 매번 똑같이 하는 거니까 큰 패턴 없습니다. 저는 이렇게 단순하게만 좀 보는데 요 라인만 이탈만 안 하면은 저가가 이제 뭐 7,000원이니까 7,000원만 이탈 안 하면은 여기 딛고 다시 한번 시세를 좀 내줄 수가 있다. 그래서 개별주는 이제 그날 해서 정리하시는 걸로.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, 얘는 그래도 나름 대장주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얘는 오늘 음봉을 마이너스 5%까지 나왔는데 개미들이 많은지 아니면은 잘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며칠 더 지켜봐야 되는데 저가만 이탈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여기서 지금 물량 더 안 채우고 지켜보다가 이런 음봉이 아닌 양봉이 나오거나 아니면 여기를 돌파만 해주면은 괜찮다고 판단이 되니까는 다음 주 2, 3일 내에 요 라인을 지금 돌파를 해서 다시 자리를 이렇게 잡아주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아마 정부 정책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거니까 지지율도 안 좋은데 그래도
한두 번은 좀 기회를 주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 셀트리온 하나만 딱 보고 갈게요. 셀트리온. 자, 박스입니다. 몇 번 말씀드렸죠. 박스고, 그래도 얘가 먼저 21선을 끌어내려서 이렇게 내려오고 난 다음에 요 위에 안착을 해 주었어요. 그러니까는 코스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도 제가 원하던 그림은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는 이렇게 경사가 좀 내려오면은 옆으로 횡보만 해도 여기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, 시장보다도 먼저 반응을 해서 올라왔습니다.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컨센이 환율세도 받고 해서 좀 잘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얘도 지금 전략상으로는 음봉으로 해서 이런 라인이 좀 내려왔을 때 16만 5천원 정도면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거기 줄지 안 줄지는 이제 다음 상황을 좀 봐야 되는 거고, 기본적으로 요 상단에 오면은 매도를 치고, 그리고 난 다음에 내려오면 다시 잡고, 그리고 종목보다는 레버리지 같은 거 자신 없으면 그냥 레버리지로 그냥 들어가셔도 되고, 그래서 이렇게만 좀 보도록 할게요. 자, 요 종목들 이런 거 말고도 주말에 제가 시간을 좀 내서 다음 주에 어떤 부분이 좀 있을 만한 이슈가 있으면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주말 잘 보내시고 감사합니다.